네, 그러면 그냥 네, 일단 진행하신 분들까지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면 여기서 이제 맥을 쓰시면 커맨드 쉬프트 P를 누르시고요. 그냥 윈도우 쓰시면 컨트롤 쉬프트 P 누르시면은 요런 위에 입력하는 창이 뜨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아까 SSH 설치했으니까 SSH를 검색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맨 뭐 이건 순서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오픈 SSH configuration 파일 이거를 눌러주세요. 네. 이거 눌러주시면 뭐 뜰 텐데 어떻게 뜨지? 다른 선생님들. 이거 봤어요? 네. 뭐야? 어디가? 네, 거기다 이제 SSH config 돼 있는 거를 여시면 아마 아무것도 안 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빈 파일이 열릴 수도 있고요. 한데 이거는 제가 입력한 거라서 저랑은 다를 거예요. 네. 이런 파일이 열렸나요, 혹시? 어떤 파일이든 뭐가 열린 게 있나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열려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제 저희가 서버에 접속을 했잖아요. 저희가 서버에 뭐 이제 뭐 모바일 엑스텀이나 뭐 터미널이라는 걸로 접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VS 코드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왜 이게 편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환경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면은 리눅스는 이제 모든 걸 마우스 없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키보드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딩 같은 걸 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제 윈도우처럼 그냥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이제 프로그래밍 하실 때 배웠던 C 언어에서 배웠던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대로 이제 쳐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호스트를 처음에 치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이건 이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버의 이름, 이 서버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서버라고 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이제 서버에 여러 개 접속해야 되니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엔터를 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할 서버에 이제 아이디를 쳐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서버에 계정을 만들어 드렸죠. 그 이제 본인 이니셜에 맞춰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름을 여기다 쳐주시면 됩니다. 네, 작나요? 잠시만요. 잘 보이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호스트 네임 쳐주시고요. 호스트 네임 한 칸 엔터 친 다음에 호스트 네임 쳐주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저희 서버에 접속할 IP를 쳐주시면 돼요. 141.23.19.562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5로 돼 있는데 56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56으로 쳐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듣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는 2022죠. 네. 포트 2022 이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익스텐션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래 요거 포워드 요거까지 요거 두 개는 그냥 따라서 쳐주시면 됩니다. 다 치셨나요? 그러면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이 왼쪽에 지금 제가 이걸 키웠더니 이게 없어졌는데 이 리모트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 파일 저장하시고 파일 저장하시나요? 하시고 그러면 뜨죠. 네. 아까 연결하는 게 뜰 거예요. 너무 빠르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그 리모트 있을 때 지금 깔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녹화해서 진행한다고. 여기 네. 아직 안 됐네. 그래서 이거 대부분 됐어요? 여기 이제 넣어보겠어요. 뭐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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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 막 이렇게 뜨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리모트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여기 이제 아까 입력하신 정보가 뜨나요? 안 뜨시는 분 있나요? 아, 네. 안 됐어요. 아, 네. 안 나와요? 맞아요. 자, 이거 잘 안 되시면은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장을 한번 하고 여기 위에 리모트 보면 여기 새로 고침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 파일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S 누르세요. 네,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네, 거기 보면 네, 플러스 있죠. 이거 좀 플러스. 네, 그거 하면 자, 네, 네. 됐어요? 그리고 그거 셀프 누르세요. 네, 여기. 리눅스를 이렇게 된 거는 위에 보는 리눅스를 그
만약에 이제 리눅스 뭐뭐뭐 선택하는 거 있으면 리눅스 눌러주세요. 네, 리눅스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서버에 접속이 되실 겁니다. 네, 접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네, 된 거고. 네,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냥 접속이 되면은 에러가 안 뜨면 접속이 잘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안 떴다. 접속이 잘 된 거예요. 자, 다 됐나요? 자, 서버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맨 위에 있는 요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게요. 들어가네. 들어가시면 까먹었지. 윈도우랑 이렇게 누르면 오픈 폴더 뜨나요? 네. 오픈 폴더 눌러보시면. 아, 근데 지금 다 VS 코드 서버를 이라서 코드서부터 아직 서버 연결이 내려가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했어. 허리가 가슴이 맞았어요. 말고. 이게 뭐야? 이렇게 느릴 줄 몰랐는데. 계획이 뭔가 할 게 많은데. 네, 뭘로 네. 이게 집 서버가 이게 새로 열면서 그 서버가 약간 좀 이슈가 있는 서버여가지고 근데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약간 파일 저장하는 폴더에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폴더가 저희가 이제 약간 나스라 그래가지고 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인터넷 연결에 좀 민감한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고칠 예정이라서 근데 약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러면 일단은 접속이 되게 놔두고 접속이 좀 되게 놔두고 접속이 좀 되게 놔두고 오늘 할 거를 좀 해보죠. 드디어 처음부터 해보죠. 일단은 그러면 그거 이제 연결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냥 오픈 폴더 누르시고 그냥 놔두고 좀 뜰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이제 저희는 조금 오늘 할 거를 해보죠. 그래서 다 잘 보이시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사실 이제 파이썬이랑 저번에 이제 오픈MM 관련해서 교수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다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픈MM을 쓰는 거에 관련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파이썬을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약간의 그런 튜토리얼도 좀 첨가를 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파이썬이. 이제 파이썬을 왜 많이 쓰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파이썬은 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시뮬레이션 돌리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AI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뭐 퀀텀 컴퓨팅 이런 데 쓰일 수도 있고요. 이걸로 이제 웹도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파이썬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이미 다 짜놓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그래서 파이썬 안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매스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면 이 안에 있는 수학적인 함수들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OS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음, 이제 뭐 파일 안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뭐 파일 이런 것들을 좀 불러올 수가 있어요.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구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어느 정도 다 짜져 있어요. 이미 코드로.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파이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파이썬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일 게 뭐 넘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트플롯립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근데 얘네의 장점은 보시면 이제 이걸 장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MM 코드를 한번 처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신 run.py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뭐 물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주신 코드인 run.py를 열어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냥 한번 돌려봐라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요거의 코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뭔가 막 임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포트 한다는 게 뭔가 가져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아까 말했던 그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래서 여기서 오픈MM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오픈MM 요 패키지가 저희가 설치가 돼 있죠. 설치가 이제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안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애를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만들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코드를 짜야겠지만 이 코드 짜는 거는 이미 오픈MM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걔네가 저희 이 안에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애를 가져와 가지고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으면 이런 시뮬레이션 객체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 스텝 이런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 줄의 추가적인 코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다른 예시긴 한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한 줄의 코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머신러닝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래프 그리는 일들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미리 짜여져 있는 코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의 구조가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오픈MM을 설치를 했으면 오픈MM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 설치가 되어 있는 어딘가에 이런 폴더가 또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뭐 패키지 1이 있고 패키지 2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 1과 패키지 2 안에 또 이런 모듈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모듈 안에는 어떤 myfunction 1이라는 함수가 들어있고요. 이 모듈 2라는 이 파일 안에는 myfunction 2라는 함수가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yfunction 3가 모듈 3에 있고 myfunction 4가 이 모듈 4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들이 각각이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들을 꺼내다가 쓰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픈MM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어딘가에 함수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이긴 한데 클래스가 어딘가에 정의가 돼 있어요. 어딘가에 코드에 정의가 쫙 돼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가 쓰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으시면 어떤 식으로 가져오시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어떤 패키지 1이라는 곳에서 이 모듈 1이란 거를 임포트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 모듈 1이 딱 저희가 쓰고 있는 코드에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from 뭐 패키지 1.module1 해서 이런 특정한 함수를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듈 1이라는 곳에서 이 펑션 1이라는 거를 가져와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 구현되어 있는 이런 함수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에 또 다른 뭐 폴더 안에 또 이런 파일이 있다 하면은 이 패키지 1 안에 이 서브 패키지 안에 모듈 3 이렇게 열어달라라고 하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점으로 계속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1 안에 있는 모듈 1 안에 있는 my function 1을 이제 임포트하고 싶다면은 그래서 패키지 1 안에 모듈 1 할 때 이제 점으로 표시를 해주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보면은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SIMTK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오픈MM을 이제 개발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오픈MM이라는 거 안에 있는 앱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SIMTK라는 거 안에 있는 오픈MM이라는 폴더를 임포트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 그럼 이것도 SIMTK 안에 있는 유닛이라는 애를 임포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임포트 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건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별을 붙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함수들을 가져와라. 모든 객체들을 뭐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쓰죠. 요거 이제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numpy라는 모듈을 가져오는데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듈 1. 어떤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듈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점을 붙이고 함수를 눌러줘야 돼요. 함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매번 이렇게 모듈 1을 쓰시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듈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umPy가 되겠죠. numPy를 쓰는 대신에 이거를 np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서는 np. 함수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냥 함수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from 이런 어떤 모듈에서 임포트 별을 해주시면은 그냥 그 함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전부 다 가져와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openmm. 어떤 함수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만 쓰셔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임포트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뭐 시뮬레이션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폴스필드에 관련된 함수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코드가 진행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래 코드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랑제반 인테그레이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음에 코드가 이어져 있거든요. 이제 요게 하는 일은 뭐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스템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그 안에서 이제 온도를 좀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오픈MM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요런 이퀘이션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온도 같은 것들을 조절해 준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쓰고 싶으면 사실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오픈MM에서 다 구현을 해놨다. 그럼 저희는 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랑제반 인테그레이터라는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사용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그런 형태로 코드가 쭉 진행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근데 보면은 랑제반 인테그레이터 해가지고 뭔가 괄호 치고 뭐 템퍼레처, 프리퀀시, 이닛, 스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주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랑제반 인테그레이터라는 요 애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써가지고 이런 애들을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거를 배우셨죠? C 언어를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거는 아직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건 약간 이제 좀 컴공과 같은 얘기긴 한데, 얘네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나눠보면은요, 이렇게 절차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그냥 아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요새는 이제 이 객체 지향형을 많이 쓰이긴 하는데, 메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 함수에서 뭐 다른 함수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절차 지향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객체 지향형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하나의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각 객체마다 어떤 데이터들이 담겨 있고요. 또는 이 객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럼 이 함수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제 다른 함수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객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에서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짜실 때도 이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 안에 있는 어떤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두 객체 사이에서 함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객체에서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서 이 객체를 뭐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로 네,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절차 지향 그냥 이런 거예요. 뭐 고객이 돈을 준비해서 돈을 자판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검사해서 제품과 잔돈을 꺼내주고 이제 받아간다. 이런 형태라면 이게 일반적인 절차 지향형이었다면 객체 지향형은 고객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객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판기라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럼 고객 안에는 뭐 돈이라는 애랑 제품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넣는다라는 함수를 이 객체 안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자판기가 돈을 받겠죠. 그럼 자판기에서 돈을 받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돈을 받을 거고요. 이 안에도 돈이라는 데이터랑 제품이라는 데이터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이 이제 객체 지향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파이썬은 이 객체 지향형 언어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객체로 표현이 되고 그 안에서 객체 안에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 있는 어떤 함수들이 실행이 되면서 네,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객체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동물이라는 객체를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안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브레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리는 뭐 연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객체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 휴먼이라는 애는 그 중에서 이제 다리가 두 개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객체, 펫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다리가 이제 네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차에 관련된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게 어떤 객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뭐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우디, 뭐 닛산, 볼보에 해당하는 이런 차들이 쭉 있을 때 얘네를 뭔가 하나로 묶는 어떤 객체,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얘네의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의 공통점, 얘네가 차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차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이렇게 추상화를 해가지고 이런 차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얘네 객체가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이어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어떤 차에 해당하는 클래스다라는 걸 정의를 해주면요. 나중에 어떤 새로운 차, 예를 들어 차종이 이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차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종을 추가하고 싶을 때 쉽게 그냥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코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추가와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라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라는 거 안에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또 파이썬은 이 객체를 어떤 형태로 구현하냐면 계속 말했다시피 이런 클래스라는 걸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클래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요. 그래서 객체 안에는 어떤 이런 속성들이 있고요. 또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그 속성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객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 놓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넣어 놓는 게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은 어떤 변수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기능은 어떤 함수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얘를 실제 구현한 걸 한번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 퍼스널 인포, 그러니까 어떤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정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퍼스널 클래스 인포, 여기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항상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요거를 보시면은 어떤 init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요거는 모든 클래스에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클래스가 처음에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맨 처음에 해야 할 일들을 담아놓은 게 이 init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클래스라는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는 퍼스널 인포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안에는 다 같은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뭐 name이라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 name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age라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뭐 함수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함수들이 함수 1, 함수 2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쓰기에는 이제 너무 기니까. 자, 그럼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퍼스널 인포, 그러니까 뭐 PI라고 해볼게요. PI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PI1이라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PI2라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PI3이라는 객체, 이렇게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객체 안에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똑같이 이 모든 정보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안에 name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age라는 변수가 있고 1번 함수, 2번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얘도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각각의 객체마다 이 값들을 다르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다 했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또 다르겠죠. 그다음에 뭐 나이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얘네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특징은 얘네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객체다 보니까 이름이랑 이 나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init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init이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pi1이라는 어떤 객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예를 들어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pi라고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pi하고 괄호를 쳐가지고 이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드실 수가 있는데 객체를 처음에 만드실 때 여기다가 두 가지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셀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무시할게요. 그다음에 name이랑 age 이거 두 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름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나이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새로운 하나 PI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그런 형태로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객체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객체 안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면서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게임 캐릭터를 클래스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네, 조금 유치할 수 있긴 한데 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클래스에서 어떤 전사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할 건데 얘는 이제 뭐 체력이랑 만화랑 뭐 물리 공격력이랑 주물력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그다음에 얘가 쓸 수 있는 뭐 함수로는 백이랑 찌르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를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 혹시 아까 그게 설치가 다 되셨나요? 네.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아, 저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와이파이가 어디로 돼 있죠? 폰스 와이파이인데 지금 안 들어가. 안 되나요? 들어가면 됐어요? 안 됐어. 자, 그럼 일단은 오늘은 VS 코드를 좀 포기를 하고, 네, 저기로 가보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터미널 이용하셔서, 뭐, 모바일 엑스 터미널, 네, 일반 터미널 이용하셔서 그럼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셨나요?
자, 서버 접속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 폴더 안에서 아무 파일이나 만드셔서 열 건데 어떤 식으로 여시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VS 코드로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터미널로 하시게 되면은 뭐 적당한 폴더에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서 뭐 VI를 치시고요. VI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제가 클래스를 할 예정이니까 class.py 해가지고 열어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로 파일이 열릴 거예요. vi 뭐 class.py 누르시고 다 파일에 아무것도 없는 만드는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파일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는데 이걸 vi 에디터라고 하는데 처음에 I를 눌러보세요. I를 눌러보시면 이제 막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는 게 가능해요. 이 I를 안 눌렀으면 이제 여기다 뭐 안 쳐져요. I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무슨 코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코드를 막 짜게 될 겁니다. 뭐 A는 1, 뭐 A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키워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자,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는 1, 프린트 뭐 A 플러스 2 뭐 이런 거를 작성을 한다고 해보시죠. 이거는 굳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작성을 하시고 ESC를 눌러요. ESC를 누르면 이제 아래 이제 원래 I를 눌렀으니 이렇게 인서트가 떠 있었죠. 근데 ESC를 누르면 이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 땡땡 있죠. 콜론. 세미콜론 말고 그냥 콜론 있죠. 여기 키보드 보시면 여기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요걸 눌러주시고 어, WQ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요 아래 써져요. 왼쪽 아래에 땡땡 WQ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예, 됐나요? 이게 이제 WQ가 뭐냐면 W가 저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Q가 파일을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WQ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가집니다. 다시 아까 보이던 그 서버로 나가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치시고 class.py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 뭐 class.py 이런 식으로. 그럼 실행을 하시면은 제가 아까 뭘 실행하라고 했냐면 A는 1인데 A 플러스 1을 출력하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죠. 그러면 이제 3이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 3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버에서는 파이썬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VS 코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코드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쓰고 지우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설치 이슈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보고 따라오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VI 클래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클래스 아까 이제 했던 거를 다시 이어가 보자면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될 게 어떤 이 전사라는 클래스잖아요. 그냥 쉽게 나이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클래스 나이트가 스펠링 이건가? 맞나? KN인가? 이거죠. 네. 이렇게 되죠. 네,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땡땡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그대로 했죠.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어떤 객체가 이런 식으로 객체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될 건데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역할을 해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체력, 만화, 뭐 물리공격력, 주물력 이런 게 좀 들어가야겠죠. 이런 변수들을 미리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일단 요거는 따라 쳐주세요. 이게 이제 init 이제 시작될 때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실행하는 함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으로 이제 그냥 함수를 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nit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을 넣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셀프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셀프란 게 본인 자체의 클래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프를 항상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 체력 HP, 그 다음에 뭐 만화 MP, 그죠? 공격력은 뭐라고 하지? 공격력은 뭐라고 할까요? STR 좋아요, STR 좋아요. STR 좋고, 그 주물력은 뭐라고 하지? 어빌리티라는? AP, AP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요 네 개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입력을 할 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정보를 결국에 얘가 받았으면은 이 클래스 안에 이 안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객체 안에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객체 안에 어떤 식 겹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고민을 했는데 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파이썬이 좀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이게 알아서 인식을 잘 하거든요. 여기서는 변수로. 근데 이제 약간 찜찜하면은 뭐가 있지? 어? AD 좋아요. AD로 하죠. AD로 합시다. 어택 데미지 좋네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얘네를 저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걸 저장을 할 때 이 self.hp는 이 self.hp는 HP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어떤 뜻이냐? self라는 게 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 클래스 안에 있는 HP라는 변수 안에 이 실제 HP라는 값을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night라는 클래스 안에 이 HP라는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night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어떤 HP라는 거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이 HP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 self.hp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클래스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정보를 다 저장하려면 self.mp는 m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lf.ad는 ad 이렇게 다 이제 쳐주시면 됩니다. self.ap는 ap.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가 이런 네 개의 변수를 받아서 hp, mp, ad, ap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될 게 이제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죠. 뭐 배기랑 찌르기. 배기가 뭐라고 할까? 뭐 슬래시라고 해보죠. 슬래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만드셔서 항상 이런 그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꼭 변수 요 안에 있는 인자의 셀프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셀프는 요거는 이제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는 꼭 이렇게 셀프를 넣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뭐 프린트, 뭐 찌르기 이렇게 해보죠. 아니 100이구나. 100이. 자, 얘가 프린트 되는 이런 함수를 만든다고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찌르기는 영어로 뭐죠? 찌르기는 STA. 아 AD 요거요? AP요. B 스텝 네네 네 요걸 한다고 해보죠. 좋아요. 프린트 찌르기 자 좋습니다. 여기가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하나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클래스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이제 요 줄만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이걸 실행하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파이썬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파이썬 class.py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걸 그냥 실행시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그냥 이 클래스 정의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클래스를 딱 만들었잖아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실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1이 어떤 나이트 전사라는 객체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이제 뭘 넣어줘야 되냐면 HP, MP, AD, AP를 넣어주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HP는 500, MP는 뭐 한 300으로 해보죠. AD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30, AP는 뭐 25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나이트 네, 이걸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원 객체에 해당한 애가 만들어졌어요. 딱. 저는 이거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한 번에 실행시켜도 돼요. 자, 그러면 이 플레이어 1이 잘 만들어졌나 보죠. 얘가 이제 어떤 메인에 있는 어떤 나이트라는 클래스다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켜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아까 넣어놨던 게 뭐 HP도 있고 MP도 있고 AD도 있고 AP도 있죠. 얘를 실제로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실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1하고 점을 누르세요. 점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AD라는 변수 값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플레이어 1.ad를 누르게 되면 이제 30이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죠. 저희가 아까 30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30이 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에서 뭐 HP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하면은 아까 저희가 500을 넣어줬으니까 500이 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슬래시도 있고 스텝도 있죠. 그럼 실제 슬래시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플레이어 1점 슬래시 이렇게 이제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함수는 실행을 시키실 때 괄호를 꼭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플레이어 1점 자 봐봐요. 플레이어 1점 뭐 AD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뭐 안 붙여줬죠. 괄호를 안 붙여줬죠. 또 괄호가 안 붙여져 있으면 이건 어떤 변수거나 어떤 다른 객체거나 이런 뜻이고요. 이 괄호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함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시고 플레이 원점 슬래시 해가지고 얘를 이제 출력을 시켜 보시면은 100이 이렇게 잘 뜨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똑같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아니라 뭐 아까 말했던 뭐 스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찌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레이어 1만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2,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객체들을 이 똑같은 클래스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기사라는 뭐 직업을 가진 플레이어들은 다 똑같이 HP 가지고 있을 거고 MP 가지고 있을 거고 AD, AP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여기서 조금씩 조절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 플레이어 2는 AD 체력이 450인데 뭐 MP는 400이고 뭐 공격력은 20인데 뭐 주물력은 5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특징이 뭐냐? 이 플레이어 1에서도 스텝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었고 이 플레이어 2라는 변수에서도 스텝이라는 함수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객체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추 다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를 들어 터미널 상에서 구현을 하시면은 뭐 클래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구현을 하신 다음에 뭐 플레이어 1 해가지고 얘를 뭐였지? 약간 나이트 뭐, 뭐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은 나중에 얘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은 뭐 프린트 해가지고 플레이어 1 1.ad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실제 처음에 이제 파이썬 배우실 때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코드를 치고 나가서 실행하고 코드를 치고 실행하고 하는 게 귀찮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VS 코드를 치시면 이렇게 VS 코드를 까시면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좀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이제 이거 PPT 올려드릴 건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처음에 이제 코드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잖아요. 뭐 랑제만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뭐 템퍼레처, 프리퀀시, 이니 타임 스텝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이게 실제로 오픈MM의 클래스의 형태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클래스, 랑제반 인테그레이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얘네가 하나의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나이트를 처음에 구현을 할 때 얘네 처음 이제 객체를 만들 때 HP도 넣어주고 뭐 만화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넣어주는 것처럼 얘도 처음에 이렇게 온도 넣어주고 프리퀀시 넣어주고 타임스탬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랑제반 인테그레이터라는 어떤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함수를 보시면은 이런 두 개의 함수가 또 나옵니다. 이런 두 개의 이제 줄이 나와요. 이게 아까 그 런다 파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시면 그다음에 PDB, force field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다 이제 클래스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이 PDB 파일은 이 PDB라는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어떤 아톰의 위치나 그 아톰이 어떤 건지 정보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파일이 있어야겠죠. 뭐 교수님이 어제 보여주시긴 했는데, 또 그 파일을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역할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force field라는 애는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제 F는 MA라는 걸 풀어서 그냥 쉽게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힘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때 이제 그 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이제 force field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이 force field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force의 정보를. 그럼 그걸 이제 저희가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 가져와야겠죠. 그런 걸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다 클래스의 형태로 짜져 있다. PDB 파일도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force field도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오픈MM에서 구현한 코드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VS 코드가 있다면요. VS 코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런 코드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 PDB 파일 이렇게 있죠. PDB 파일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는데 이 PDB 파일이 실제 오픈MM 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PDB 파일이라는 곳으로 실제 이동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오픈MM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건 아직은 이제 볼 일이 많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VS 코드의 장점이다. 그래서 VS 코드를 이용하시면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나중에 이제 실제 코딩을 많이 하게 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시스템은 force field create syste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아까 이 force field가 여기서 force field라는 객체를 여기서 만들었죠. 클래스를 통해서.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create system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ce field create system을 해주시면은 얘가 force field 안에 있는 이 create system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냥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네. 잠깐만 시간이 제가 그러면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좀 남겨놓을게요. 요것만 보고 요거 정도까지 보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요 오픈MM 클래스 요거 좀 해야겠다. 자, 오픈MM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MM이 여러 개의 클래스로 결국에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파이썬의 장점이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여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객체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라는 객체가 존재하고요. 또 어떤 force field라는 객체가 이런 식으로 쭉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뮬레이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뭐이 안에 이제 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물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물 각각의 아톰의 위치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요거를 뭘로부터 얻어오냐면 PDB 파일이라는 걸로부터 얻어옵니다. PDB 파일이라는 거로부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이 안에서 이런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힘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게 폴스필드예요. 폴스필드. 폴스필드라는 어떤 XML 파일로부터 이 힘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얘네 두 개를 먼저 가져와야 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PDB 파일이 있죠. 그래서 PDB 파일로부터 이 안에 이제 아톰의 정보들, 어떤 아톰이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그 아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아톰들이 모여서 어떤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정보가 이 토폴로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원소들의 포지션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 포스필드라는 이런 클래스도 있죠. 그럼 요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힘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고요. 그다음에 이걸로부터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는 얘네가 이제 어떤 힘들이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랑 그럼 이 시스템 안에 이렇게 힘 같은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랑 여기서 이제 구현하셨던 이 토폴로지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코드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객체에서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네가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또 그런 형태로 오픈MM이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것 중에서 이 토폴로지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포스라는 거를 조금 한번 더 구현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PDB 파일이 저번에 이제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어떤 워터 PDB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제 PDB 파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는 이렇게 뭐 아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는 그 아톰의 인덱스를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건 1, 2, 3, 4 순서대로 얘가 총 몇 개 있는지 쭉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이 뭐냐면 이 아톰 이름이에요. 아톰 이름. 아톰 이름에 관한 정보가 적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네 번째 줄에는 레지듀 정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레지듀 정보. 자, 그래서 사실 이 PDB라는 게 원래는 단백질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제 넣으려고 만들어진 파일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용어가 좀 단백질에 맞춰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백질 여러 가지 레지듀로 구성이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요 각각 하나가 레지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단백질에서는 이렇고 저희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는 굳이 꼭 단백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분자를 하나의 레지듀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분자를 하나의 레지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요 8개의 원자들은 하나의 레지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지듀 이름이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레지듀 몇 번 레지듀에 들어가 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1번 레지듀 안에 들어있다.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는 체인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 프로틴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은 얘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돼 있는 하나의 어떤 프로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하나의 체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체인마다 얘네들이 다 같은 체인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체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체인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걔는 뭐 체인 B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PDF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는 뭐 이제 물 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얘네가 뭐 다른 체인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얘네를 뭐 굳이 구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는 보시면은 아마 얘네 모든 물이나 뭐 나트륨 이온이나 뭐 클로라이드 이온이나 다 같은 체인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줄에 보시면은 이제 X, Y, Z 정보가 이제 쭉 들어가 있죠. 얘네 코디네이트에 관한 정보들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이제 저도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네가 그래서 어떤 아톰인지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얘는 질소다, 얘는 탄소다, 얘는 탄소다 이런 식으로 실제 엘리먼트가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PDF 파일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교수님이 주셨던 파일 열어보시면 똑같이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어디 있냐? 저희가 중계 NaCl 1몰짜리 아마 PDF 파일을 드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아톰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톰 인덱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아톰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레지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체인 정보는 빠졌어요. 체인 정보는 간혹가다 빠지긴 하는데 얘를 알아서 이제 오픈MM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체인 정보도 생깁니다. 그래서 레지듀 이름이고 이제 여기 이제 레지듀예요. 레지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은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하나의 레지듀가 되고요. 그래서 레지듀 1번. 그 다음에 얘네가 레지듀 2번, 이 레지듀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걔네 각각의 X, Y, Z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오픈MM에서 이제 가져오려면 얘네가 각각 어떤 체인에 들어 있는지, 어떤 레지듀에 들어 있는지, 그 레지듀 안에는 어떤 아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추가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도 필요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힘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두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어야 이 사이에서 이제 힘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 MM에서는 이 토폴로지, 앞서 봤던 이 토폴로지라는 이 클래스 안에 다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토폴로지라는 클래스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대충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토폴로지라는 큰 객체가 있으면요, 토폴로지라는 큰 객체가 있으면 그 안에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체인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인들이 이런 토폴로지라는 저희가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토폴로지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이 안에 예를 들어 체인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체인들이 예를 들어 첫 번째 체인, 뭐 두 번째 체인 이런 식으로 체인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체인 안에는 이 각각의 레지듀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미 레지듀 안에는 얘네가 어떤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질소가 있고 뭐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본드 정보에 관한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죠? 이런 형태로 이 토폴로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토폴로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픈MM에서는 이 토폴로지를 잘 구현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져다 쓰시면 되는데 실제 토폴로지를 좀 더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토폴로지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말이 길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톰 클래스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우리가 아톰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보셨던 자, 요 아톰을 저희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 아톰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 아톰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포지션 정보는 빼고 생각할 거예요. 포지션은 따로 저장해서. 이 아톰을 저장하고 싶으면 아톰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면 좋냐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이 아톰의 이름이 뭔지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해놔야겠죠. 여기 보면 이름이 여기서는 OH2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원소인지를 기억을 해야겠죠. 얘가 뭐 산소인지 수소인지 탄소인지 그죠? 이거에 어떤 원소인지 엘리먼트에 관한 정보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계를 하시면 되냐? 클래스 아톰을 만드시고요. 아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nit 함수를 통해서 뭘 받아주시면 돼요? 뭘 받아주시면 여기 이제 셀프가 들어가고 이 아톰에 해당하는 이름이랑 엘리먼트 이 두 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받아주시는 어떤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아톰이란 걸 만들 때 네임이랑 엘리먼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형태로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지주는 어떻게 되냐면 레지주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레지주 안에는 여러 가지 아톰들이 쭉 들어있겠죠. 아톰들이 쭉 들어있겠죠. 그럼 이 안에는 아톰들이 쭉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톰들을 쭉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어레이가 필요해요. 어레이가. 리스트.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데 리스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리스트. 이 안에 얘 첫 번째 아톰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두 번째 아톰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쭉 이 안에 들어있는 아톰들이 저장된 어떤 리스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이 리스트가.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셀프 점 뭐 예를 들어 이제 해야 되냐. 처음에 이제 여기 init 함수를 통해서 처음에 넣어줄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 안에 어떤 아톰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톰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체인은 뭐가 필요하냐? 이 체인은 요 안에 레지주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리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레지주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이 체인 안에 첫 번째 레지주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레지주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해주실 때 여기서 이제 셀프 점 이번엔 레지주가 어떤 리스트로 저장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런 형태로 얘네가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 레지주 안에 어떤 아톰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 추가해주는 함수를 추가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체인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레지듀를 추가해줘야 될 테니까 레지듀를 추가하는 작업을 또 구현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클래스들이 쭉 구현이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토폴로지 클래스를 구현을 하시는 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바로 오게 될 거니까 한번 이 레지듀 안에 어떤 함수들이 필요할지, 뭐 체인 안에 어떤 함수들이 또 필요할지, 얘네 클래스를 만들려면 이 안에 어떤 변수들이 필요할지 각각의 클래스 안에서 어떤 함수들이 필요할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서 내일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